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이 다소한 좀,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요? 어떻겠습니까? 어, 일주일 동안 잘 놀다가 오기는 왔는데, 그죠? 잘 놀다 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까 환경이 조금 바뀌었어요. 갑자기 컴퓨터가 놀랬는지, 일주일 동안 놀다가 그랬는지, 컴퓨터가 놀랬는지 어쩐지 모니터 하나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AS를 신청을 했더니, AS 오늘은 뭐 안 되고, 내일 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니터 하나만 쓰다 보니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한 저희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는 그 화면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제어판도 막 나오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약간 화면이 이상하게 중간중간에 이상한 화면이 나오더라도 예컨대 뭐 이런 화면이 지금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오더라도 그냥 좀 양해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덕택에 저는 잘 놀고 왔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시장이 항상 불투명하죠, 그죠? 시장이 항상 뭐 이제 화끈하게 잘 보이는 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은 항상 불투명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불확실한 시기에 저 혼자 놀러 갔다 와서 다소간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은행에서 현업에서 외환딜러 할 때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해외에 종종 출장이라든지 또는 뭐 미팅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등으로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갔다 오면 한동안은 갔다 와서 엉뚱한 소리를 헛소리를 막 합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뭐, 일주일 동안 뭐 비행기 안에서 볼 수도 없고, 그 출장을 갔어도 호텔에서도 아무것도 정보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한 일주일 동안 한동안 헤매고 헛소리하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좀 지나야 비로소 이제 그동안의 스토리가 업데이트 되고 그래서 다시 기존의 그 상황에 적응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한동안 그 출장이나 휴가를 갔다 오면은 한동안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저는 잘 오긴 했습니다만 당장 일주일 동안 물론 저는 시장이 있으면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속 시장을 체크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뉴스도 보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직접 매일같이 정보를 보면서 차트를 들여다보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오늘은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고요. 살펴보고요.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뭐, 맞든 틀리든 간에 며칠 지나고 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한동안 좀 헛소리 하더라도 좀 봐주십사라고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주가가 조금 떨어졌죠, 그죠?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제가 11일까지, 지난주 내내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 신통치 못했어요, 그죠? 지난주 이 코스피 주봉을 보니까 잘 오른 것 같더니, 왕창 오를 때도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그죠? 이게 저 다스가 본다면 사흘 오르고 이틀 떨어진 꼴이 되는데 그렇죠. 올까 그럼 나흘 오르고 이틀 떨어진 꼴이 되는데 그동안에 잘 올라가다가 그죠? 쭉 일봉으로 볼까요? 그동안에 잘 올라가다 이게 아니군요. 잘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줄창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아까 보면 주봉이요. 그냥 일봉으로 보니까 줄창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독자 중에 오랫동안 제 방송을 왔던 몇십 년 동안 본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휴가 간다 그러니까, 야, 불안하다. 어떤 징크스냐 그러니까, 제가 휴가만 가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자리만 비우면 어김없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11일 날 나 다음 주부터 휴가다 그랬더니 불안하다. 주가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정말 징크스인지 뭔지 주가가 재가 없는 사이에 주가가 줄창 떨어졌네요. 그죠? 뭐 거의 오르지 못하고 줄창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제가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오늘도 떨어졌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오트로 파동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엘리오트로 파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오트로 본다면 지금 이게 떨어지는 게 결코 뭐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우리의 카운팅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파동이죠.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파동을 계산해 올 때 이게 틀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제 틀림. 틀린 카운팅이 됐습니다만. 아이고. 틀린 카운팅 이유가 뭐죠? 우리가 여기서 1번 파동, 요거 1번 파동, 밑줄 1번, 2번, 그 다음에 이거 3, 그죠? 그래서 4라고 봤는데, 4번으로 이게 4번이라면, 그죠? 1번 파동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겹치는 바람에 이거는 틀린 꼴이 됐죠. 그죠? 그죠? 틀렸다, 이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1이고, 2고, 뭐 3이고, 4고, 5고, 1, 2 안에서 1, 2, 3, 4, 5가 다 끝나고, 지금부터는 뭐가 됩니까?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게 사란 이론이 틀렸다 그러면 그건 뭐냐? 여기가 5번 파동이고, 상승 파동이 출발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파동 5의 1이고, 5의 2다. 그래서 큰 4번, 네모 4번이고, 네모 5번으로 본다면 5의 1, 네모 5의 1, 네모 5의 2일 수도 있지 않냐. 그죠? 그러면 네모 5의 2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모 5의 1이고, 이게 네모 5의, 볼까요? 여기가 네모 3까지 왔고, 네모 4까지 왔으니까, 지금이 네모 5인데, 여기가 1이고, 그죠? 네모 2고, 뭐 이렇게 되는, 3, 4, 5, 이렇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려면, 그러면, 이게 1이고 2가 되는데, 그럼 그게 틀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출발점을 넘어서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리기로 다 좋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5의 2라고 본다면, 이걸 5의 1로 보고 5의 2로 본다면, 이 2번 파동이 4번 파동의 꼭지점 2546이었던가 뭐 그랬죠. 그죠? 2546을 넘어서면 되는 이 이론이 틀리게 된 거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이론대로 간다면 여기가 5의 1이고 만약에 5의 2라면 그러면 5의 3이고 5의 4고 5의 5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상당히 비강론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틀이나 사흘쯤 뒤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당신 이때까지 내가 추측을 그분 말씀이 내가 추측을까지 이때까지 몇 년 오랫동안 참았는데 왜 계속 하락으로만 보느냐? 왜 내려가는 쪽으로만 보느냐라고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요즘은 유튜브에 댓글 해야 될 일이 응답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댓글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결코 시장을 하락 1, 2년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오트 파동의 원칙이 뭡니까? 엘리오트 파동이란 게, 그죠? 엘리오트 파동이란 게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1이고, 2고, 3이고, 4고, 5죠. 그 다음에 A, B, G가 있죠.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C 파동이 있죠. 그 다음에는 다시 1, 2로 시작하죠. 그죠?
큰 흐름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번 파동을 커다란 하나의 1번 파동, 커다란 하나의 2번 파동을 본다면 또 이렇게 커다란 3번 파동이니까 또 5개를 모여서 보면 또 하나의 상승 파동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예? 엘리어트의 기본 기본 원리는 뭐냐?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다는 거야. 무조건 상승한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르고 조정받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르고 조정받고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지만 결국은 크게 본다면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이것들이 큰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오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무조건 저 뭡니까? 내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흐름으로 오른다는 거죠. 오른다. 대신에 우리는 큰 흐름을 오르는 중에 하락 조정에 어딘가 와 있을 거다. 중간중간 하락을 말한다면,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고, 조정을 보이고 오르고, 이렇게 될 거다. 이건 지금 조정인데, 이 조정이 길어지는, 짧아지는 문제이지,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오른다라고 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엘리어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엘리어트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올라간다. 주가는 오른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혹시 그렇게 빚었다 그러면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댓글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건데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가장 좋기로는 여기가 3,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5의 1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되는데 요 파동을 잘 세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걸 어떻게 봤냐니까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4번 파동으로 볼 때는 그래서 4로 볼 때는 여기가 A고 이거 4라고 했을 때 4라고 했을 때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C다 그죠? 물론 지금 틀렸습니다만은 뭐 어딘가가 C가 될 거다. 그리고 이걸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1번 파동의 바닥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될 거다. 그죠? 그럼 4다. 그러면 다시 5가 있으면 끝.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게 4가 아니라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4는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까 1, 2, 3, 4, 5가 지나갔고 지금부터 5번 파동 끝난 다음에 상승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의 파동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예를 들어서 A, B, C가 아니면 어떻게 매길 것이냐. 상승 파동이니까 1, 2, 3, 4, 5로 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매길 겁니까?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2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1, 3의 2, 뭐 3의 3, 3의 4, 3의 5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 여기가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지금 뭐야? 그럼 동그라미 4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는 동그라미 5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큰 상승 파동의 출발점 중에서 우리는 지금 몇 번 파동이라고요? 네 번째 파동이다. 1번 파동의 네 번째 파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그죠? 1번 파동 중에 동그라미 4번 파동, 또 1번 파동, 4번 파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항상 엘리어트 파동은 항상 뭐가 가능하니까 점검이 가능하죠. 내가 지금 과연 옳게 카운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그 전에 주장할 때, 자, 우리가 여기가 4야. 여기가 4야. 라고 하려니까, 이게 4려면, 여기에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1번 파동과 4번 파동과 겹치면
4원파동 아니야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틀릴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가 1이다. 얘가 2다. 그죠? 얘가 동그라미 1이고, 동그라미 2고. 그 다음에 얘가 동그라미 3이고, 동그라미 4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아니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죠. 이거죠, 이거. 이게 1이고 2고 3이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이거마저 무너뜨리면 쉽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여기까지가 5 끝, 지금부터 상승 시작이라는 시나리오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국힘님께서 상승 파동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은 내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도 하겠다. 맞습니다. 그 말 내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엘리어트가 시장을 갖다가 엘리어트로 보려니 이놈의 게 항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1이고 사람마다 여기가 1이고 2고 3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기가 A이고 B이고 C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법칙과 어긋나지 않으면은 그죠? 법칙과 어긋나지 않으면은 이 1, 2, 3, 4, 5일 수도 있고 A, B, C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현 상황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트가 어렵다, 주관적이다. 오케이, fine. 그거 때려치고 엘리어트가 파레사가 때려치고 그거 하지 마. 나 주관적인 거 안 해. 나 주관적인 게 골치 아프고 어려워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러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게 그러면 엘리어트 하지 말고 그죠? 엘리어트 하지 말고 뭐해? 일목균형표 해. 일목균형표 하지 마. 그럼 뭐해? RSI에 RSI. 일목. 그 다음에 RSI 해. 그죠? 이거는 최소한 RSI가 넘었네, 사라. RSI가 밑으로 내려왔네, 팔아라. 이거는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죠. 내가 뭐 파동 골치 아프겠고 모르겠다. 그러면 파동 잊어버리고 대충 막 그냥 참고 삼아. 예? 참고사항으로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냥 일목으로 보시거나 일목으로 대세를 보고 그죠? 대세 이렇게 다소간 중장기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RSI로 단기 매매를 하는 전략 같아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때리시고 골치 아프다가 뭐 어려워. 일본 파동인지 A, B인지 이나와서 하는 게 누가 못해 라고 한다면 오케이, 엘리어트 파인 때리시고 일목으로 보자. 일목 구름 밑에 있으면 하락세죠. 그죠? 하락세죠. 구름이 올라가면요 상승이잖아. 맞습니까? 그렇잖아. 구름이 올라가 상승이죠. 그러니까 근데 구름이 올라가는데 항상 얘가 이때까지 경으로 상황으로 봐서 주가가 구름 받고 나가면은 바로 가는 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름 받고 나가면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간다 얘기야. 그러니까 일모로 본다면 대세는 상승 1호대 지금은 뭡니까? 눌림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구름 위잖아. 안 그렇습니까? 구름 위잖아.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사고로 봐서 얘가 구름 밖으로 한번 기어 나오면 얘가 한번 구름 밖으로 한번 기어 나오면 얘가 구름 밖으로 한번 튀어나오면 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눌림목 그런 다음에 빠방 갔잖아요. 볼까요? 구름 밖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 갔잖아요.
야,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어쩝니까? 아이씨, 올라갈 줄 알았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갔네. 팔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전략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서 팔아야지. 알 수 없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뭔가 무슨 이유가 되는지 몰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시장의 균형이 바뀐 거니까 지금부터는 아웃. 그러니까 구름이란 게 뭐 세멘 공굴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봐서 구름 위에 있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높더라.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할 확률이 높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구름 위에 있으니까 상승할 확률이 높더라.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무조건 다 날아가느냐?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것처럼 구름 밖으로 나갔네. 이제 올라가겠네. 했다가 꼬로로 밀리는 바람에 좋다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일목균형표도 안 맞네. 기술적 분석이란 게 의 한계라 그럴까요? 뭐냐? 자,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까? 차트가 먼저 움직입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차트가 주가가 움직임을 걸 가지고 차트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바라보고 시장의 균형이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올라갈 확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가 될지 몰라도 주가가 밀리면서 흐름이 무너졌다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100% 상승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험상으로 봐서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더라. 막연하게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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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겠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름 밑에 있는 놈을 갖다가 바닥이라고 막연하게 여기가 바닥이겠지, 바닥이겠지, 바닥이겠지라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름 위로 고개 냈을 때 사는 게 확률이 높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구름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100%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이전에 비해서 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지 않느냐. 그럼 왜 못 올라가고 비실거리느냐? 조정을 보여줬나? 눌림목이지 않냐? 눌림목인지 아닌지 어찌 아노? 객관적인 RSI 지표를 보니까 전에 여기서 30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사라 그러더라. 지금은 70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팔아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얘가 당분간은 뭡니까? 조정. RSI가. 그죠? RSI가 조정의 가능성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RSI가 조정을 보이면 계속 떨어질 거냐? 다시 얘가 올라가면, 다시 70선 밑에서 올라가면 이때가 이렇게 사라 그러거나, 아니면 주가가 더 떨어지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사라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 매수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지요. 그죠? 세상에 확실한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있다면, 네? 얼마 전에 우연하게 TV 보다가 이서진이라는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서진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서진이라는 탤런트가 TV에 나와가지고,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대단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 시중에서 600억 자산가라 그러는데, 네? 600억 자산가라 그러는데, 그 루머가 맞냐? 이서진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600억 자산가라 그러면은 이런 데 안 나온다. 방송에 뭐하러 나오냐. 그죠? 방송에 뭐하러 나오냐. 저 위에서 내다보고 이제 나 방송에 안 나온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지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확실한 지표가 있다면 제가 방송 안 합니다. 말고 방송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지표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어떤 지표야? 불확실한 지표야. 그 불확실한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수많은 지표들, 기술적 분석에 사용한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그나마 불확실성의 정도가 좀 낮은 지표를 찾아보니까 RSI고, 그나마 좀 낮은 게
뭡니까? 일목균형표라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라 팔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큰 주관적인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매매 의사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일목균형표는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느냐? 최소한 우리에게는 이정표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남산에서 강남 가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가라. 내비가 얘기해 주는데, 내비가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뭐 우리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닙니까? 그러면 본래는 한강을 뭡니까? 강명북로 통해서 이렇게 가라라고 했는데 막히면 어떻습니까? 강명북로 가지 말고 한강대교 건너가 가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파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한강북로 갈 거다. 막힌다.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파동인데 여기가 끝이고 이제 상승 파동인데 혹시 예상과는 달리 여기 이 밑으로 요 1번 파동 2250도 되겠네요. 그죠? 2250m 내려가 버리면 요거 우리가 1로 보고 있고 2로 보고 있고 3으로 보고 있고 지금 4로 보고 있는데 이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 겹치는 2250m로 내려가 준다면 강변북로 막히네. 그러지 말고 한강대교 건너가라 라고 내비가 이야기해주는 그 이정표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Anyway,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로 보고 있습니까? 아직은 조정이다. 상승 파동 중에서 상승 추세인지 있지 않아? 구름 위니까 상승 추세지 않냐? 조정인지 있지 않아? RSI가 팔라 그러지 않냐? 그죠? RSI가 팔라 그러지 않냐? 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채팅한 거 읽어볼까요? 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트맨님, 현수님 반갑습니다. 예. 아들은 시험 간당간당하게 1급,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하네. 1급이면 공부 잘하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배달 마치고 오겠다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군요. 예. 아이고. 예. 코로나, 요즘 코로나가 예전과는 달리, 그죠? 그다지 증상이 심각치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상승 추세 중 일부다라고 했고요. 코스닥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 제가 쭉 가기 전에 말씀하기로 조만간 구름 밖으로 나올 기다. 그래서 나오면은 나갔다가 구름 근처에 갔다가 할 거다라고 봤는데 얘는 구름을 뚫지 못하고 구름 상단에 딱 걸려가지고 줄도 꺼놨네. 구름 상단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얘는 후행스팬을 보면 이 후행스팬의 캔들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오히려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가 되겠죠. 그죠? 후행스팬의 캔들이 지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가는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내려왔다가 이래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드 원화 환율의 경우에 달러드 원화 환율은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락세죠. 그죠? 완전히 하락세인데 하락세이면서도 통상 아까 우리가 구름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름 밖 밑으로 내려도 똑같은 이야기죠. 구름 내려오면은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은 뭐야? 구름이 튼튼한가 하는 역시 되돌림 과정으로 생각이 되고 되돌림인지 아닌지 어찌 않어 RSI가 30 밑에서 사라 그러잖아. 그죠? 사라 그러잖아.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 올라갈 거로 보인다. 아마도 이런 데서 그죠? 또는 구름 뭐 좀 더 올라가면은 뭐 이런 데 걸리기도 하겠죠. 그죠?
구름 상단에 걸리기도 하고 구름 하단에 걸리기도 하겠고, 얘는 후행 스팬은 이 캔들에 걸릴 테니까 아마도 구름 상단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후행 스팬을 본다면, 이렇게 갔다가 후행 스팬이 이렇게 될 것 같다면 환율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죠? 같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도 똑같죠, 그죠? 달러 인덱스도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뭐 더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어떻게 안에 좀 더 반등하고 나서 밀리는 모습이 되고,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약간의 조정 국면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냐. 이 결국은 사다. 이거 맞으려고 하면 1번 파동 2250과 겹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목균형표,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굳이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4인지 1인지 모르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RSI가 조정의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점이라고 매수하기보다는 기다리면은, 전반적으로 전략은 뭡니까? 지금의 전략은 상승 추세이다 보니까, 그죠? 상승이다 보니까, 상승에서는 우리의 전략은 매수밖에 없죠. 그죠? 매수인데, 구름 위에다가 매수인데,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조정을 기다려서 바이온 딥 전략이 되겠죠. 저점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인다. 기다리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에서, 물론 뭐 언제가 바닥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뭐 2400 뭐 얼마가 바닥이다, 2300이 얼마가 바닥이다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구름 상단 2350 정도를 느긋하게 보면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은 좋은 매매 타이밍이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에 본다면 나스닥 지수 혹은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밖에 나왔죠. 그죠? 어떻게입니까? 나갔다가 눌림목 받고 눌림목, 그죠? 눌림목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죠? 되고 있고요. 이제 해피는 후행스팬도 걸렸네. 그러니까 후행스팬이 구름에 걸리면서 약간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RSI도, 그죠? RSI도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얘는 벌써 구름 밖으로 나왔는데, 얘는 아직도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죠? 구름 안에서. 근데 후행스팬은 캔들 밖으로 나왔으니까 아마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 안에서 헤매다가 올라가는 쪽의 시나리오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목에서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는 단계를 우리가 6단계를 두고 있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가가 헛가닥 상승하고, 두 번째로 전환선이 가닥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하고, 네 번째로 주가가 어디로?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그죠? 다섯 번째로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여섯 번째로 뭡니까? 후행스팬이 26일 전에 캔들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가 이때부터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고오죠.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나스닥 지수가 일목으로 봐서 어떻게 되느냐? 주가 상승했죠. 그죠? 전환선은요? 상승하고 있죠. 세 번째, 전환선 기준선은 빨간선 전환선이 기준선으로 올라왔죠. 주가가 기준선, 요 까만 선, 기준선, 요 까만 선, 기준선 위로 올라왔죠. 그죠? 근데 현재 요거만 주가가 구름을 통과하는 일만 아직까지 안 됐지.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왔네.
그러니까 1, 2, 3, 4, 5, 6번 단계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6번은 끝났고 요 5번 단계 구름을 넘어서는 단계만 구름을 넘어서는 이 길만 아직까지 덜 완료됐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면은 내가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 구름만 통과하면 구름 밖으로 고개만 싹 내면 본격적으로 뭐가 됩니까? 상승이다 라고도 할 수 있죠. 나스닥 지수. 근데 필라델피아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이미 그 순서로 보면 주가가 먼저 오르고 1번. 그죠? 전환선이 오르고 2번.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기준선 전환선 교차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간 거 되고. 구름 위로 올라간 거 되고. 뭡니까? 6번째. 이 뭐죠? RSI가 후행 스피인에 올라간 거 다 끝났잖아. 여기는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현수님 같은 경우에 2546 넘기기까지는 하방이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률. 네. 확률이 높은 쪽.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오른다? 그런 말은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죠? 알아요? 모르잖아. 그 축구 이야기에서 안 됐습니다. 이란하고 잉글랜드하고, 예? 이란이라 그러면 참 끈끈한 늪축구를 구사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거 수비 전향적인 지안이 왔어. 그래 고마워. 얘기하고 먹으세요. 그래 알았어. 좀 이따 갈게. 맛있겠다. 그래. 가져가. 응.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손자가 와가지고. 얘는 문 닫아. 그래. 자, 그래서 이란하고 잉글랜드하고 축구에서 이란하고 잉글랜드가 6골을 넣어가지고 6대2로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저 생각 못 했어요. 이란이 6골을 먹은 것은 1950년 이후에 처음이라며. 안 그렇습니까?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우리는 확률이 높은데 베팅하는 거죠. 확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현재로 보자 확률이 높은 게 어디가 확률이 높아 보이나 올라갈 쪽으로 보인다. 그거 있잖아. 일목으로 보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지 않냐. 나스닥지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구름 밖으로 나왔지 않냐. 근데 구름 밖으로 나오는데 그럼 반드시 가나? 될 수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구름 밖으로 나온다고 반드시 날아가나? 구름 밖으로 나온다고 반드시 날아가나? 아니, 구름 밖으로 나오다가 다시 처박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나오다가 반드시 100% 상승은 아니야. 하지만 이게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대세인지 아니면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계속 날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어느 쪽에 확률이 높나? 네? 어느 쪽에 확률이 높나?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구름 밖 고개 싹 냈다가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나? 아니면 구름 밖으로 싹 나왔다가 계속 날아갈 확률이 높냐? 이게 훨씬 확률이 높았거든요. 왜?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이게 높았다. 그래서 지금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00%는 없어.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100% 어디 있어요?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좋아했다가 처박히는 바람에 여기서 그야말로 올인했다가 망한 경우 있었죠. 물론 여기서 하면은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다 껴서 손절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손절하면 그래도 잘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확률이 높은 쪽에다가 베팅하고 싶은데 저로서는 현재로 봐서는 이걸 엘리어트입니다만 최소한 엘리어트 보담도 일목에서 이걸 한 거, 구름 밖으로 나왔다는 거.
RSI가, 대신에 RSI가 미치니까 이건 조정이라는 거. 단기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데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떻습니까? 1450원까지 가면서 난리를 치는데, 난리를 쳤는데, 한때 1450원 넘어가면서 난리를 치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한 사이에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구름 밑으로 처박힐 정도로 하락세였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떨어지고, 그죠? 환율은 하락세이고, 다시 1450원 이상 올라갈 확률은 낮다는 거죠. 안 될 건 아니야. 다시 여기가 비슷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이 확률 중에서 1번 확률이 높나, 2번 확률이 높나, 2번 확률이 훨씬 높다. 이게 훨씬 크다. 그죠?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 확률이 높다. 그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5파라고 생각되는 8월 16일, 9월 30일까지 파동에 5개 나눠지는 것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요? 죽어 보겠습니다. 자, 8월 16일부터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예를 들어서 5분봉까지는 그렇고 60분봉 정도로 보겠습니다. 8월 16일이 언제입니까? 잠깐만요. 8월 16일이 어제부터 좀 더 줄여야 되겠네. 자, 8월 16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9월 30일 여기까지, 그죠? 그럼 뭐 여기까지를 5개로 이걸 갖다가 1번, 2번, 그죠? 그럼 여기가 좀 사실 애매한데, 여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잠깐만요. 요거를 잘 보이게, 이거 안 지워져. 오케이. 자, 이걸 지우고, 자,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기가 1, 여기서 봅니다. 여기까지죠. 여기 1이고, 여기가 2고, 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이게 5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그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해요. 맞습니다. 좀 이상하긴 해요. 하지만 그러면 힘들 같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요 파동, 요죠. 어디 갔지? 아, 여기가 아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요걸 일로 봤을 때,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 보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9월 16일부터,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 2, 3, 4, 5. 요 4번 파동이 좀 짧긴 해요. 요 파동이 짧긴 한데, 실제로 매길 수 있는 상승으로 보기 위한 거는 여기가 1, 2, 뭐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아니다 하려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야기죠. 요거를 넘어가면은 그봐 맞잖아.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죠? 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더 내려가서 요거를 넘어가면 2540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에이씨 다시 여기가 A, B, C가 되는 거고 다시 1, 2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가 설령 5의 1, 5의 2, 그 다음에 5의 3으로 되더라도 응? 여기가 5의 1, 여기가 5의, 지금이 5의 2고, 그 다음에 뭐 5의, 끝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5의 2고, 다시 5의 3이 있고, 하락이 있던, 예를 들어서 하락으로 보더라도, 이 5-1은 5개가 돼야 됩니다. 그죠? 5번 파동이 1이고, 5번 파동이 1번 파동이니까, 당연히 5개가 돼야 돼. 근데 잘 안 되지 않냐 하면 그럼 아니고 여기가 1로 보고 2로 보고 우리가 이때까지 봤듯이 여기가 1로 보고 2로 보고 여기를 3으로 보고 여기를 4로 보는 게 가장 산뜻한 그림이었는데 그죠? 산뜻한 그림이었는데 이 산뜻한 그림이 될 것이 이렇게 깨지는 바람에 1, 2, 3, 4로 매기는 파동 이론이 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으려면 그러면 억지로 변강부회식으로 깨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4라고 악착하게 주장하고 싶어. 4라고 악착하게 주장하면 이게 5개 잘 안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5개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걸 얘가 1이고 얘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주장하고 싶어. 그러려면 여기가 1이 아니고 어딘가 여기서부터 1을 해야 돼. 여기를 어딘가 1을 해야 돼. 여기 여기서 이것보다도 위쪽에서 1번의 파동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4라면 이게 1번 파동이 어디서 이보다 위에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잖아. 이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게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1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4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어요. 아직까지는 막 하락한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하락을 바란 건 아닙니다만은 혹시 하락한다고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첫째로 5의 1이고 여기가 5의 2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앞으로 5의 3이 온다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이 5의 1은 5개로 세분돼야 되니 어떻게 보든 간에 여기가 5의 1이건 아니면 그냥 5로 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5로 해서 끝나건 어떻게 되든 간에 설령 5의 1이건 아니면 그냥 5건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5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1일 수밖에 없고 얘가 2일 수밖에 없고 어디선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식의 4번 파동이 빗나가긴 합니다만은 2번 파동이 길었으니까 4번 파동이 빗나가는 것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고 달리 어떻게? 기존에 이걸 갖다가 이거 아니고 그럼 이게 아니면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5의 1, 5의 2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여기가 1 똑같은 이야기야. 1, 2 여기가 3 여기가 4라는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매기려고 그러면은 1번 파동을 요 4번 파동 꼭지점 위에서 끝나게는 뭔가 1번 파동을 매겼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만 1에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럼 이거 뭐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어떤 경우든, 8월 16일부터 9월 30일은 오파여야 합니다. 그죠? 왜? 이게, 이것 때문에. 이 넘은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8월 16일부터 여기서부터가, 이까지가 오파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오파여야 한다면 지금부터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고, 그게 틀렸다. 에이, 떨어진다. 라고 하려면 결국은 여기가 5의 1이고 여기가 5의 2고 5의 3이 되는 시나리오가 되려면 요 파동, 그죠? 요거. 이 파동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5의 1, 5의 2, 5의 3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게 틀리려면 이걸 넘어가 버리면 여기가 5의 1이고 5의 2라는 시나리오가 틀리는 거죠. 여기가 1이고 2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런 건 없잖아요. 3,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가 1인데 2가 올라가고 3 내려가고 이런 파동은 없으니까 그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5개가 잘 안 되지만 5개 파동이 돼야 돼요. 안 되면 파동 개선이 뭔가 이거만 그러면 이게 도저히 아니다. 이거 아니다. 도저히 아니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거 돌아가서 back to the future 옛날로 돌아가서 이게 아니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매기고 있는 게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 옛날로부터 출발했던 이 시나리오, 예? 여기서부터 A, B, C가 A고 B고 그 다음에 C 파동인데 뭔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어딘가 틀렸어요. 어딘가. 근데 지금 이까지는 얘가 A고 B고 그 다음에 C고 그죠? C에 그 다음에 C에 1이고 C에 2고 C에 3이고 C에 4고 그러니까 잘 맞아왔는데 여기가 잘 안 된다는 거 봐서는 여기가 4고 여기가 지금 네모의 5로서 끝나고 상승 파동으로 출발할 공산이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 100%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가 올라갈 줄 여러분들 100% 확신합니까? 물론 확신은 하겠지. 그러니까 주식을 사겠습니다만은 확신하고 주식을 삽니다만 실제 결과는 우리의 확신과 달리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올라갈 것이 확실했는데 실적도 좋고 주지정도 좋고 금리도 낮고 그죠? 그것도 좋고 PBR도 낮고 해외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00%는 없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요 4라고 쓰는 데에서 5라고 쓰는 데까지 이 파동은 어떻게 되든 간에 5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돼. 왜 5개가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죠? 요거 올라가는 바람에 1, 2, 3, 4라는 시나리오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뭐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하락세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더리움 어디 갔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뭐 하락세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구름 밑에 있고 CCI도 그렇고 다 뭐 매도니까 영 쳐다볼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해외 통화들을 잘 보면은 유로입니다. 유로. 한때 뭐 1대1 뭐 페리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1대1 페리티가 전이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1대1을 훨씬 훌쩍 넘어서는 한 1.03까지 가게 됐으니까 아마도 다시 이제 하락세, 또 얘도 구름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유로는 뭡니까? 상승세예요. 그죠? 유로가 상승하다 말은 달러는 약세란 말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구름바가 나왔으니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로가 상승세라는 이야기는 달러는 약세일 거다. 근데 유로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달러 인덱스는 보다시피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도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로 봐서는 코스피 지수로 봐서는 뭡니까? 네? 조정으로 눌림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도 151 넘어가는 듯 하다가, 그죠? 하다가 최근 들어서 확연하게 달러엔의 약세 분위기, 엔화는 약세 분위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죠? 140까지, 140마저 무너뜨리고 138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구름받고 나왔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얘는 구름받고 안 나오고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주가도 화줄도 떨어지고 기준선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얘는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달러 대 엔화도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유로는 올라가고 하는 분위기가 조만간 다시 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종목 삼성전자 구름바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구름바가 나왔으니까 눌림목 제가 여기다 그림 그려놓듯이 이렇게 나왔다가 갈 거다 했는데 약간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하이닉스는요? 아직까지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 그림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구름 위에 있고 하이닉스는 구름 밑에 있고요. 이유는 삼성전자는 감산 안 하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결국은 거기서 약간 밀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는 최근 들어서 으쌰으쌰했습니다만은 네이버 보다시피 구름 2톤 구름에 맥혀가지고 넘어서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카카오는 조금 낫죠. 그죠? 조금 낫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이 2톤 구름에 이 2톤 구름의 벽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구름 위냐 아래냐를 보면은, 그죠? 구름 위냐 아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내려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틸려고 그러면은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고가 아니고 상승 추세인 종목을 사가지고 길게 끌고 가서 많이 먹는다.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추세가 바뀐 종목 같으면은 재빨리 팔아가지고 도망친다. 그렇게 하면은 많이 먹지는 못해도 적게 먹더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가 있고 왕창 터지지 않고 100% 못 먹지만은 터지더라도 조금밖에 안 터지고 많이 먹고 조금밖에 안 터지고 많이 먹고 하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수익이 쌓인다라고 하는 게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삼성바이오는 구름 위니까 이런 종목을 굳이 팔 필요 없다는 거죠.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는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을 굳이 바닥을 이야기해서 바닥을 말하면서 굳이 아둥바둥 해가면서 매수하고 바닥이 어딘가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요. 얘는 구름 받고 날라 그러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삼성바이오는 여전히 문제가 없는데 셀트리온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SPP 빅스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보죠. 예. S&P 빅스요.
해외 증시의 주요 어딨더라? 잠깐만요. 주요 지수의 있네. 변동성 지수의 S&P의 변동성 지수가 이건가요? S&P 500 볼라티리티 인덱스 이거죠? 그죠? 나머지 있나요? 준 볼라티리티 인덱스 S&P 뭐 이게 아마 연결 선물이죠 아마 적용.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잠깐만요. S&P가 어디 있나요? 이거요. 예. 엉뚱한 거 맞네. 예. 그림이 좀 견들이 그렇죠. 예. 빅스입니다. 어떤가요? 일단 대님 맛이 가고 있죠. 그죠? 볼라티리티가 S&P 볼라티리티가 어떻게 했습니까? 맛이 가고 있죠. 근본적으로 그죠? 근본적으로 일목에서 맛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V 코스피도 맛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V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도 맛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뭡니까? S&P의 빅스도 보다시피 볼라티리티가 맛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반등하고 구름 밖에 나와서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구름 밑으로 처박혔으니까 얘는 추세가 뭡니까? 상승, 하락, 뭡니까? 그죠? 하락이죠, 그죠? 하락이죠. 이거 아니죠,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빅스가 하락세, 우리나라 볼라틸리티도 V 코스피도 하락세니까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이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추세가 과거처럼 아예 뭡니까 뭐 지수가 2000m 내려간다거나 2300m 내려간다거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한 설레발이 아니겠느냐. 비관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설령 나중에 조정을 보일 때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볼라티리티며 코스피며 다 볼라티리티는 하락세, 코스피는 상승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세. 그죠? 다 구름 위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그 빈 사이에 우리 저 Q&A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뭡니까 Q&A 우리 저 사이트에 그죠? Q&A 경우에 전에는 Q&A 제가 다 일일이 답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게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가지고 Q&A가 이 1대1 상담으로 비춰 가지고 그죠? 1대1 상담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1대1 상담으로. 그래서 Q&A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답으로 오른다 썼다 이거죠. 그럼 이게 1대1 상담인 거야. 그래서 이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대1 Q&A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혹시 제가 방송을 쉬거나 저한테 Q&A로 하고 있는 퀘스천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올리세요. Q&A 올리면 제가 그에다가 답은 달지 못하고 어디에 답을 하느냐.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다 있는 데서 삼성전자 맛이 갔다 아니고 삼성전자 올라간다. 비트코인 맛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상담은 안 되지만 1대1은 안 되지만 1대 다수는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Q&A를 올리면 방송에서 1대 다수로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은 제가 질문을 보고 답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질문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우리 사이트에 그죠? 에어클래스인 사이트에 질문란에는 제가 거기다가 답을 달 수가 없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방송했더니 목이 무지하게 아프네요. 그죠? 오늘은 다른 질문이 없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니터를 고쳐가지고 좀 더 방송 환경이 좋은 쾌적한 데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휴가 갔다 오고 나서 헛소리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는 오늘 말씀드린 게 제발 헛소리가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